전장의 안개가 걷히고 수많은 창과 깃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전장을 지배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유비, 장비, 황충. 오늘 이세 영웅의 비밀을 전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죽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도 관우 들고 전장 나가고 계신 건 아니죠? 터지면 짜릿하지만 안 터지면 부대 통째로 날아가는 그 관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절대로 관우를 못 씁니다. 왜냐고요? 더 강한 게 있거든요. 중국 서버, 대만 서버에서 이미 던짐이 끝났고 지금 한국 서버에서 가장 많이 복사되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시즌 1 메타를 완전히 장악한 영티어 덱. 바로 유비, 장비, 황충 중위공 덱입니다. 이세 영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어떻게 세팅해야 진짜 강해지는지, 그리고 절대 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대가 달라집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왜 관우 대신 황충인가? 삼국지 하면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 게 있죠. 유비, 관우, 장비, 도원결의. 게임에서도 이 세 명이 같이 붙으면 뭔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도원결의 덱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시즌 1 메타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관우 자리에 황충을 넣은 순간 승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관우의 전법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발동하면 정말 짜릿합니다. 적 부대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걸 보면 소름이 돋죠. 그런데 문제는 발동 확률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터지면 대박, 안 터지면 쪽박. 한두 번 전투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천하결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전투를 치릅니다. 실시간 공성전, 영토 개척, 연속 교전. 이 상황에서 확률에 기대는 전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 발동 안 됐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반면에 황충은 완전히 다릅니다. 황충은 일반 공격만 성공해도 전법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방 한 방이 폭발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매 전투마다 일정한 데미지를 보장합니다. 기복이 없어요. 수십 번 연속으로 싸워도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관우는 한판 승부에 강하고 황충은 긴 전쟁에 강합니다. 그리고 시즌 1 메타는 긴 전쟁입니다. 이제 중위공 덱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이 덱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키워드로 돌아갑니다. 바로 추격입니다. 추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공격 이후에 추가로 한 번 더 피해를 입히는 효과입니다. 그냥 한 번 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맞고 나서 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황충의 추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황충의 고유 전법을 정확히 보면 일반 공격 후 추격형 기술이 발동되면서 적의 성공과 무력을 각각 24포인트씩 깎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디버프냐면 적의 핵심 스탯을 2개 동시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황충의 추격은 적에게 디버프가 걸려있을 때 무려 180%의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그냥 때리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피해가 추가로 꽂히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 영티어 딜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180% 조건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여기서 장비가 등장합니다. 장비는 이 덱에서 황충의 방아쇠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비가 적에게 경외 또는 공포 상태를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황충의 180%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정 상태입니다. 장비가 먼저 사자후를 질러 적을 겁먹게 만들면 황충이 그 틈을 타 180% 추가 피해를 꽂아 넣는 완벽한 콤보가 완성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죠. 장판교에서 장비의 사자후에 조조군이 무너졌습니다. 이 덱은 그 장면을 그대로 게임으로 구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중위공 덱을 쓰면서도 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지 이유를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바로 장비와 황충의 속도 조절입니다. 황충의 180% 추가 피해는 적에게 디버프가 걸려있을 때 발동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가 먼저 디버프를 걸어야 황충의 첫 공격부터 180%가 붙습니다. 만약 장비가 황충보다 늦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황충의 첫 번째 공격에는 180%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평타처럼 나가요. 완전히 손해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전투 결과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비의 행동 순서가 황충보다 반드시 앞서야 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속성치 분배입니다. 무장 정보 화면에서 능력치를 배분할 때
장비의 성공 스탯을 황충보다 최소 1이라도 높게 설정하세요. 배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장비는 성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황충은 남는 포인트를 전부 무력에 집중합니다. 황충의 딜을 극대화하면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아이템 배분입니다. 말이나 보물 같은 아이템을 달 때 성공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장비에게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황충보다 확실하게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충에게 병기신속 전법을 달면 성공이 30이나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 경우에는 장비의 속도가 황충한테 역전당할 수 있어요. 병기신속을 달았다면 장비의 아이템 성공 수치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실수로 황충이 먼저 움직이면 그 전투 내내 첫 타 손해가 계속 누적됩니다. 이거 하나 차이가 전체 전투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에는 황충 전법 세팅을 정리해 드릴게요. 최우선으로 추천드리는 전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부 가당입니다.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는 파갑 효과를 가진 전법이에요. 아무리 방어력이 높은 부대라도 황충의 화살 앞에서는 그 방어력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병기신속입니다. 성공을 30이나 올려주는 전법입니다. 황충이 더 빠르게, 더 자주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추격 발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이면 방어 무시 빠른 행동이라는 최강의 황충이 완성됩니다. 전설 전법을 갖추기 어려운 묵과금 주군님들께는 보라색 상급 전법인 천리투습과 철행충을 추천드립니다. 획득 난도가 낮으면서도 황충의 추격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황충의 파워는 전법의 등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추격 키워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딜러 황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비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비 없이 중위공 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비가 있어야 이 덱이 연전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비의 가장 큰 가치는 단순합니다. 전투 중에 손실된 병력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다른 덱들은 전투를 마치면 부대가 손상되어 본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전선이 비게 되죠. 그런데 유비가 있으면 싸우면서 동시에 회복됩니다. 부대가 전선에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계속 싸우고 계속 버팁니다. 여기에 유비의 핵심 전법인 문안지가 더해집니다. 문안지는 아군의 연격률을 높여줍니다. 연격이 발동되면 황충이 한 턴에 공격을 2번 합니다. 공격이 2번이면 추격 전법도 2번 발동됩니다. 한 턴에 황충의 딜이 2배로 폭발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비의 문안지가 황충의 폭발력을 시스템적으로 2배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세 영웅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군님의 직업 선택이 이 덱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중위궁 덱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은 청랑입니다. 청랑 직업을 선택하면 유비의 힐링 능력이 한 단계 더 강해집니다.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병사 100명을 데리고 전장에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전투 중에 10명이 사상을 입습니다. 일반 직업이라면 전투 후 1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청랑 직업을 선택한 유비 부대는 70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0명이 추가로 살아남는 겁니다. 전체 병력에서 20% 이상을 추가로 지키는 능력. 이게 연속 전투에서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랑 직업은 전투 불능 상태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40%나 줄여줍니다. 부대가 쓰러졌다가도 훨씬 빨리 다시 전선으로 복귀한다는 뜻입니다. 청랑 직업 유비의 힐링 조합. 이게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도 절대 안 죽는 좀비 부대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쟁 중에는 청랑의 약품 제작 기능도 적극 활용하세요. 아군의 체력을 보존하면서 전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법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중위궁 덱의 기본 진법은 격행진입니다. 장비와 황충이 전열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유비가 후방에서 치유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폭발하고 뒤에서 그 폭발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형태죠. 이 구조 덕분에 대부분의 상대 조합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덱의 유일한 약점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위궁 덱에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이 중심의 반격 덱입니다. 왜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전이 반격 덱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이가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의 일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강력한 피해를 되돌려줍니다. 공격하면 반격이 날아오는 거예요. 황충은 공격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딜러입니다. 근데 전이를 상대로 공격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반격도 더 많이 맞습니다. 황충이 자기 공격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법 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전이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적을 집중 타격할 수 있도록 진법을 바꿔서 황충의 공격 방향을 조정하는 겁니다. 둘째, 장비의 제어 효과를 노리세요. 장비의 제어 효과가 전이에게 적중하면 전이의 반격 전법 발동을 한 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한 턴이 황충에게 안전하게 딜을 넣을 기회가 됩니다. 단 한 턴이지만 그 틈에 황충의 딜이 들어가면 전세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현명한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중위공 덱의 가장 큰 강점이 연전 능력이잖아. 전이 덱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중위공의 연전 능력으로 다른 일반 부대들을 먼저 소탕하세요. 굳이 불리한 상대에게 먼저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랑의 치료 지원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반격으로 들어오는 피해를 유비의 힐과 청랑의 치료로 상쇄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전장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전이, 조조, 변이 조합임을 확인했다면 절대 무작정 들이받지 마세요.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제갈량 중심의 대제왕 덱입니다. 제갈량의 전략 데미지는 물리 방어를 관통합니다. 아무리 유비가 회복시켜줘도 제갈량의 폭발적인 전략 피해가 회복량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이 매치업에서는 청랑 직업의 회복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유비의 힐을 최대치로 유지하면서 제갈량의 전략 데미지를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이 매치업은 시즌 1에서 가장 치열한 명승부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준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금 주군님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삼국지 천하결전은 기존 전략 게임들처럼 무한 과금 경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회 뽑기 시 전설 부장을 확정으로 지급합니다. 월 정액과 꾸준한 플레이만으로도 유비, 장비, 황충 조합을 완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사시는 주군님들을 위한 편의 기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황충은 관우보다 안정적입니다. 관우의 확률 전법 대신 황충의 꾸준한 추격비를 선택하면 시즌 1의 긴 전쟁에서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장비가 황충보다 반드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성공 스탯과 아이템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장비가 디버프를 먼저 신고 황충이 180% 추가 피해를 꽂는 구조를 만드세요. 이 타이밍이 덱 승률의 핵심입니다. 셋째, 청랑 직업 무기 힐링 절대 죽지 않는 좀비 부대입니다. 상대가 먼저 지쳐 쓰러지는 분위기, 이게 중위공 덱의 본질입니다. 안정적인 화력과 끝없는 생명력을 가진 중위공 덱과 함께라면 전이 덱을 제외한 그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이 주군님의 천하 통일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군님들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전략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군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다음 전장에서 더 강력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